두 번째는 관계검정입니다. 자, 이제는 그룹을 쪼개서 A그룹과 B그룹 간의 차이를 보는 게 아니고요. 이제는 모두 다한테 물어보는 겁니다. 자, 그런데 가장 많이 쓰는 게 상관분석과 회귀분석, 그 다음에 교차분석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내가 잘 모르겠어요. 그러면 방법이 딱 하나가 있어요. 아까 전에 보면 뭐가 있었냐면 자료의 데이터형, 자료의 형태는 몇 가지가 있다 그랬죠? 크게 보면 두 가지가 있다 그랬죠? 뭐라고 뭐요? 질적 변수와 연속 변수가 있다 그랬죠? 자, 그런데 잘 보시면 관계 검정은 전부 다 뭐예요? 연속 변수, 연속 변수 또는 질적 변수, 질적 변수. 두 개의 변수가 타입이 똑같아요, 틀려요? 자, 얘랑 똑같이 네모예요, 아니에요? 둘 다 네모죠? 자, 얘는 둘 다 동그라미예요, 아니에요? 자, 뒤로 가면 다 동그라미죠? 그죠? 요거 하나만 빼고. 그죠? 그거를 딱 보고, 변수가 똑같으면 무조건 관계 검증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도 돼요. 뭐, 어쨌든 그거는 나중 문제고. 자, 내용을 한번 볼게요. 방법이 있는데, 먼저, 교차 분석이 있는데, 이 교차 분석은 조금 뒤로 넘어갈게요. 뭐냐면, 이 관계 검증에 대해서 가장 기본은 상관 분석이거든요. 상관 분석을 이해를 해야지만 뒤에 게 이해가 되기 때문에 이건 뛰어 넘어갈게요. 이겁니다. 상관 분석. 얼마나 관계가 있는지 없느냐예요. 자, 남자와 여자 간에 누가 주도권이 있어요, 없어요? 여자가 무조건 남자 좋아해야 돼? 아니면 남자가 무조건 여자 좋아해야 돼요? 맞죠? 남자가 좋아해야지. 그죠? 남자들이. 네, 그걸 떠나서 일단 남자와 여자는 누가 원인과 결과가 없죠. 둘 다 남자가 좋아하거나 여자가 좋아하거나 다 같이 할 수 있죠. 그런 것처럼 둘 다 똑같은 동등한 관계에서의 영향력을 보고 싶다. 그럼 상관관계입니다. 여기 보는 것처럼 키가 큰 사람은 몸무게가 많이 나갈까요? 안 나갈까요? 키가 큰 사람일수록 몸무게가 많이 나가죠. 뼈 무게가 있잖아. 그죠? 물론 꼭 비례하는 건 아니겠지만, 자, 그러면 몸무게가 많이 나가는 사람일수록 키가 클까요? 안 클까요? 체형을 안 보고 몸무게만 딱 봤을 때 똑같이 몸무게가 많이 나가는 사람일수록 뼈 무게가 있기 때문에 키가 큰다고는 우리가 알 수 있겠죠. 즉 뭐냐면 키하고 몸무게는 뭐가 원인이고 뭐가 결과가 없이 그냥 서로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동등한 입장에서. 이런 관계가 있을 때는 상관 분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코릴레이션 영어로는. 어쨌든 두 개가 관심이 있는데 두 변수가 뭐가 원인이고 뭐가 결과가 없다는 건데, 회귀 분석은 뭐냐면 여기 밑에 나와 있죠. 인과관계. 인과라는 건 뭐예요? 원인과 결과가 존재합니다. 이겁니다. 자, 그 뒤에 있는 표는 나오는 것처럼 나중에 회귀 분석과 상관 분석하게 되면 이런 그래프를 그려서 이런 직선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런 데이터들을 모아서 이걸 가지고 우리가 점수를 통해서 관계가 있다 없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방법은 여러 개가 있는데 상관 분석처럼 그런 방법도 있고요. 자, 이것도 있습니다. 자, 여기 보는 거는 제가 옛날에 2002년도에 연구했던 내용인데요. 2002년도에 제가 온라인 게임에 대해서 연구했었어요. 그때 여러분들 리니지라는 거 아세요? 모르는 사람이면 아주 연식이 새 연식이고, 끄떡하는 사람들은 그나마 연식이 좀 된 사람들이고, 그죠? 2002년도 1년도에 리니지 1, 2 해가면서 3D로 바뀌는 게 있었어요. 기억 안 나시죠? 10년 전이면 몇 살이에요? 10년 전이 아니죠. 14년, 5년 전이구나. 그죠? 그럼 여러분들 유치원 때 이럴 때 제가 연구했던 내용입니다. 무슨 연구를 했었냐면, 그때 리니지나 이런 게임에, 온라인 게임이 그때 한참 붐이 일어났었어요. 그래서 도대체 사람들이 어떻게 게임에 몰입할 수 있지? 이겁니다. 게임에 몰입하는데 뭘 잘해줘야지 게임에 몰입할까? 그거를 제가 연구한 적이 있어요. 논문에 발표된 게 있는데 지금 찾아봐도 있어요. 그때 뭘 했냐면 이제 도구입니다. 자, 게임도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에 대해서 제가 정리를 해놓은 건데, 도구. 아바타라고 부르죠? 아바타. 지금은 이제 일상 용어였는데, 그때는 아바타라는 용어가 그렇게 많이, 그러니까 MMORPG라는 게 처음 나올 때였으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아바타를 만들어가지고 움직이는 게 그때 당시에 신기하고 이랬던 때가 있었거든요. 지금은 도대체 뭔 얘기인지 모르겠죠? 한때는 갤러그 이런 거 할 때, 갤러그는 알아요?
그렇죠. 아바타 없이 그냥 자기 혼자 슈팅 게임 이런 걸 했던 시대였었으니까 그때 당시에는 이제 MMORPG로 넘어가면서 아바타가 막 만들어지고 이럴 때니까 도구 즉 그런 것들이 얼마나 잘 만들어져 있느냐 이게 게임에 몰입하는데 영향을 미칠 거다. 그 다음에 보상 이제 죽이면 피드백이 오잖아요. 하나 죽일 때마다 레벨업이 되거나 이거를 레벨업을 빨리 시켜줘야지 사람들이 몰입할까? 아니면 좀 천천히 올려주는 게 좋을까? 이제 레벨업도 몬스터를 몇 마리를 죽여야지 되나 뭐 이런 거를 하는 거죠. 그랬을 때 피드백 보상을 얼마나 빨리 해주느냐 적게 해주느냐 이거에 따라서도 영향이 있을 거다.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인포메이션 게임에 대한 정보를 얼마만큼 많이 주느냐 덜 주느냐. 그 다음에 뭐 디자인 그때 2D 이럴 시대였으니까 3D로 가는 게 좋으냐 마냐. 지금 뭐 다 3D지만 한때는 3D로 가는 게 좋을지 나쁠지. 왜냐하면 컴퓨터가 워낙 느렸었던 시대이기 때문에 그래픽도 영향을 많이 줬거든요. 네트워크 속도에. 그 다음에 공동체라는 건 길드. MMORPG에서 중요한 거는 자기 길드가 있죠. 그래서 장수 있고 해서 야 오늘 몇 시에 모여. 그럼 우르르 모여서 막 게임하고 그랬었던 시대가 있었죠. 지금도 그렇게 하나요? 요즘은 게임을 제가 안 해서. 그런 거예요. 그런 걸 조사를 하는 거죠. 자, 그랬을 때 이거는 뭐냐면 과연 하나, 둘, 셋, 넷, 5개의 원인이 있는데 이 원인 중에 몰입에 뭐가 영향을 제일 크게 미칠까? 이거를 보는 겁니다. 자, 5개의 변수 중에. 그럼 이 중에서 중요한 게 있을 거고 중요하지 않은 게 있을 거고. 즉 영향을 미치는 게 있고 없는 게 있고 그걸 찾아내고요. 영향을 미치는 것 중에서도 뭐예요? 뭐가 더 큰 영향이 있을 수가 있고 덜 영향을 미치는 게 있을 거죠. 그거를 찾아내는 방법입니다. 얘를 뭐라고 부르냐면 리그레션이라고 부릅니다. 이해되셨어요? 리그레션. 다른 말로는 회귀 분석이라는 용어를 씁니다. 자, 앞에는 상관 분석이고요. 뒤에는 회귀 분석이고요. 자, 그런데 자세히 보면 뭐가 있냐면 상관 분석은 변수하고 1대1입니다. 자, 우리 싸움을 하는데 1대1로 싸우는 거예요. 맞죠? 자, 그런데 상관 분석을 하는데 변수가 여러 개가 있어요. 자, 그러면 토너먼트 식으로 올라갑니다.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 월드컵 할 때 32강 하면은 4개의 팀이 돌아가면서 하죠. 1대1로 붙잖아요. 여기도 뭐냐면 상관 분석일 때 내가 관심 있는 변수가 2개가 아니고 3개, 4개가 되면 전부 다 1대1로 다 상관관계를 봅니다. 토너먼트 형식으로. 1번하고 2번 간의 관계. 1번하고 3번 관계 보고 이렇게 분석하는 게 상관 분석이에요. 그런데 회귀 분석은 뭐냐? 1대 답니다. 나 싸울 때 17대 1로 싸웠어. 이거 있죠? 이게 회귀 분석입니다. 즉 5개의 변수들을 따로따로 보는 게 아니고 동시에 봤을 때 영향력의 차이를 보는 겁니다. 그래서 회귀 분석과 상관 분석의 차이는 그거예요. 2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우리가 해석할 때 상관 분석은 독립적이다. 두 변수 간에 뭐가 영향이 있고 없고가 없이 서로 둘이 동등한 관계에서의 영향력을 본다. 그러면 상관 분석. 대신에 분석 방법은 1대1로 분석한다. 이게 상관 분석이고요. 회귀 분석은 원인과 결과가 존재할 때 회귀 분석이고 분석할 때 변수를 동시에 다 집어넣고 분석하는 게 회귀 분석입니다. 제가 연애를 합니다. 자, 아까 전에, 미안해. 또, 앞에 있으면 원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제가 들어가는 거예요. 자, 우리 둘이 사귀어요. 우리 둘이 사깁니다. 자, 서로 사귀어요. 그러면 아까 전에 나를 얼마만큼 좋아한다 그랬죠? 1? 1? 그래, 1. 오케이. 이번에는 좋아요. 나 없으면 죽고 못 살아요. 자, 그런데 제가 이게 동등한 관계에서 보는 거예요. 그게 아까 전에 봤던 상관 분석입니다. 동등한 관계에서 봤어요. 자, 그런데 문제는 제가 좋아하는 사람이 또 생겼어요. 자, 우리 2번 분. 자, 우리 원래 애인이고 이제 2번째 애인입니다. 자, 이렇게 따로따로 만났어요. 그러면은 서로 영향력이 1. 나를 얼마만큼 좋아해요? 둘 다 1이야? 오케이. 뭐 짠 거 같네? 어쨌든 둘 다 1 좋아해, 지금. 이 관계가 됐어요. 그래서 따로따로 분석했어요. 그게 상관 분석을 3명일 때도 동등한 입장에서 분석한 겁니다. 근데 제가 문자를 날렸는데 잘못 날렸어요. 몇 월 며칠 날 무슨 장소에서 뭐 있게 했는데 2명한테 동시에 보냈어. 2명이 동시에 왔어. 둘이 이제 서로 알았어. 내가 양다리 걸치고 있는 걸. 자, 그러면 그 상태에서 값이 변할까요? 안 바뀌고? 어떻게 돼, 값이? 그래도 1이야, 계속?
변해? 뭘로 변했어요? 0.5로. 어떻게 바뀌었을까? 0으로.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바뀌죠. 자, 상관분석하고의 회귀분석의 차이점입니다. 물론 거기에 원인과 결과가 있느냐 이것도 보지만 어떻게 돼요? 여기는 1대1로 보는 거고요. 여기는 어떻게 돼요? 동시에 나한테 관심이 있는 모든 사람의 영향력을 동시에 보자는 거예요. 그게 회귀분석의 큰 의미입니다. 차이. 상관분석하고의 차이. 즉 1대1로 분석하느냐 1대 다로 분석하느냐. 그래서 아까 전에 우리가 봤던 여기 내용에서 보시면 뭐가 나와 있어요? 여기 보면 1대1이냐 1대 다냐 그림에 표시가 되어 있죠. 이게 그 의미입니다. 그래서 변수하고 변수 간의 관계에서 1대1로 분석하는 것. 즉 동등한 입장에서 분석하는 방법은 상관분석. 근데 관심 있는 모든 변수들을 동시에 집어넣고 모든 원인 변수들과 결과 변수는 무조건 결과 변수는 하나입니다. 나는. 즉 A는 많은데 나는 하나라고. 이게 회귀분석의 의미입니다. 다대다가 아니고요. 1대 다입니다. 다대다가 아닙니다. 헷갈리지 마시고요. 자, 그게 보는 게 리그레션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연구를 하다 보면 원인이 있는데 결과가 yes, no로 끝나는 결과가 있어요. 이런 겁니다. 너 부도 됐어, 안 됐어? 이제 은행에 딱 가서 제가 돈을 빌리러 갑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부도할 확률이 높아? 부도했어? 그러니까 도산했어? 안 했어? 돈을 빌려줄 거야? 말 거야? 딱 결정되는 게 있어요. 즉 여기 보는 것처럼 원인은 똑같지만 얘랑 똑같아요. 둘 다 리그레션의 의미입니다. 그런데 얘랑 뭐가 틀리냐면 얘는 동그라미고 얘는 네모죠. 이게 뭐냐면 결과가 yes, no로 끝나는 게 있어요. 도산했다 안 했다. 자, 우리 회사가 이제 은행 같은 데 가면은 어떤 프로그램이 있냐면 여러 가지 값들을 막 집어넣습니다. 어떤 회사가 딱 대출하러 오면은 이 회사의 매출액, 연간 매출액, 그다음에 부채 비율 막 집어넣어요. 그리고 뚜루루루 돌리면 딱 뭐가 떨어지면 이 사람 대출해줘 말어. 딱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결과가 딱 yes, no로 딱 떨어지는 결과가 있어요. 우리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그럴 경우에 뭐가 들어가냐면 이렇게 로지스틱 리그레션이라는 방법을 씁니다. 자, 지금 보면 전부 다 변형됐죠. 자, 상관분석에서 회귀분석, 회귀분석에서 로지스틱 회귀분석 이런 식으로 약간씩 변형해 가면서 오는 거예요. 상관분석은 1대1, 회귀분석은 1대 다, 로지스틱은 결과가 yes, no로 끝났을 때 이런 식으로 약간씩 변화되면서 문제가 형성이 됩니다. 자, 지금 얘기하는 거는 우리가 어떤 문제에 닥쳤을 때 해결 방안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관계검정일 때는 요 세 가지 중에 하나가 들어갑니다.